자, 이제 네 번째 파일입니다. 우리가 범주형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렇게 원 그림이 있죠. 이렇게 그리는 것을 파이 그래프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파이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막대 그래프하고는 다르게 막대 그래프는 도수를 강조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파이 그래프는 그 각 범주의 비율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각 범주의 비율을 강조하고 싶을 때 파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주 유용하지요.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아래 그 원 그림을 보면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역시 비율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 그림의 위에 표는 그 1985년에 그 미국 어느 지방신문에서 그 기사를 하나 낸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이를 17세까지 키우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라는 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신문에 난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 한번 표를 볼까요? 표를 보시면 거기에 항목이 있어요. 거주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교통비, 의류비, 그리고 의료비, 휴양비, 그리고 잡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항목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숫자를 보세요. 그러면 거주비가 요거는 이제 그 1985년 기준으로 달러 가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주비가 이건 1년이에요. 32,200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한 아이한테. 식비가 32,600달러 정도 들어가요. 교통비가 36,500달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등등. 그 수치를 읽어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교통비구나. 36,500달러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그것의 백분율을 계산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더하면 거주비부터 해서 잡비까지 그 7개 항목을 다 더한 값이 한 아이를 17세까지 양육하는데 14만 2,700달러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합계가 나 있죠. 그걸 가지고 백분율을 구할 수 있죠. 우리 앞에 자료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백분율을 계산해 보면 교통비가 36,500달러니까 전체의 25.6%구나. 그 정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백분율도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백분율을 계산해서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 이렇게 알 수는 있죠. 그런데 그래프로 그리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한눈에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파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파이 그래프라는 것은 그 백분율을 우리가 지금 원 한 개를 가지고 전체 항목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백분율을 계산한 것을 가지고 그 원이 한 바퀴 돌아가면 360도지요. 그 360도에 얼만큼을 차지하는가를 백분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전체의 25.6%였어요. 그렇다면 원 하나가 360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교통비는 그 원 중에서 360도에 25.6%를 차지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60 곱하기 25.6%. 25.6%는 수로 표현하면 0.256. 이렇게 되죠. 해서 360도에다가 0.256.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해서 몇 도,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대충 전체를 360도라고 보고, 그걸 분할해서 그만큼 차지하게끔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그 백분율을 가지고 360도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그걸 나눠서 7개 항목을 그것이 차지하는 도만큼 그려준 거예요. 그럼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교통비, 그 다음에가 식비, 그 다음에 거주비 이렇게 차지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표를 보는 것보다는 그림, 아래쪽에 있는 파이 그래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식비도 거의 비슷하구나. 거주비도 거의 비슷하구나. 나머지 항목은 4개를 다 합해도 그 각각의 하나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파이 그래프는 그 범주의 비율을 강조할 때 유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 각각의 항목이 얼만큼을 차지하는지 백분율을 계산해서 그 백분율에 360을 곱해서 그 항목이 차지하는 도를 계산한다. 그래서 그 도만큼 차지하게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파이 그래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그 표를 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360 곱하기 퍼센테이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계산한 결과는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식비는 22.8%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8%는 0.2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360도에 0.228이 몇 도인가 계산합니다. 해서 360 곱하기 0.228. 이제 계산 결과를 얻었어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82.08이 나왔어요. 그럼 대충 82.08도 이렇게 차지하도록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해서 식비는 그 정도 82 정도 되니까 도로 표현했을 때 90도면은 원의 4분의 1이죠. 4분의 1보다 살짝 작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그린 겁니다. 해서 식비 22.8%를 그려냈어요. 32,600달러. 아래쪽에 파이 그래프를 보면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죠. 그게 식비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주비, 그러면 22.6%,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0.226, 그렇게 계산해서 도를 계산하시고 그만큼 그려주시고, 교통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360도 곱하기 0.256 해서 도를 계산하면 되고, 의류비도 360 곱하기 0.6%였으니까 06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마찬가지로 6.0%니까 360 곱하기 0.06 이렇게 하시면 되고, 휴양비 이건 10.5%니까 360 곱하기 0.10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잡비 6.3%니까 360 곱하기 0.063 이렇게 계산해서 그 도수만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래 그 파이 그래프를, 예, 그 색깔을 밑에다가 이제 이 글 쓰는 란이 작아서 이렇게 한 건데, 예, 색깔을 가지고 거주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휴양비, 잡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파이 그래프 안에다가 직접 쓰셔도 됩니다. 예, 그 주황색에다가, 예, 식비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돼요. 예, 다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그것은, 예,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예,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파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 그 표하고 다르게 파이 그래프로 그려놓은 그 결과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 그것은 미국 전체 수입 중에서 그 연령별로 그 수입의 얼마를 차지할까라는 것을 그려본 거예요. 예, 그렇게 파이 그래프를 그린 결과예요. 자, 그래서 35세 이하 그룹하고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룹하고 50세 이상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결과가 이 파이 그래프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로 수치는 없지만 파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어떤 연령에서 수입이 제일 많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예, 그 결과가 어떤가요? 파이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색인가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죠. 예, 그게 50세 이상의 그룹이다라고 했으니까, 예, 미국 내에서 그 전체 수입을 연령별로 나눠봤을 때 5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벌고 있는 돈이 그 전체 그 미국인들이 버는 돈의 41.7%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 연령층이 가장 많이 벌고 있구나.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을 보세요. 파란색은 26.50%예요. 그렇죠? 예, 연령층을 이렇게 셋으로 나눴는데, 셋으로 나눴을 때 수입이 가장 작은 부분이죠. 예, 근데 연령층을 보니까 파란색은 35세 이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35세 이하다 그러면 이제 막 그 경제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부터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역시 그 사람들의 수입은 적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표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이 그래프를 보면, 이 결과로 나온 이 파이 그래프를 보면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그 수입의 비율이 제일 크고 30세에서 50세까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 다음, 그리고 35세 이하 사람들의 수입이 가장 작게 차지하고 있구나, 예,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파이 그래프는, 예, 그 범주의 비율을 바로, 예, 눈에 들어오게, 예, 그렇게 해주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 우리가 파이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2008년 1월 기준으로, 예, 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든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이동전화, 예, 휴대폰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전화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예, 다음 표와 같다. 그 아래 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 표와 같을 때 그 표를 파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자, 표를 볼까요? 예, 통신사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통신사 2008년 기준으로 해서 그 세 개의 통신사를, 예, 그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예, LG텔레콤, 예, 그 다음 KTF, 그리고 SK텔레콤, 예, 이렇게 있죠. 예, 그럴 때 그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기준으로. 그때 시장 점유율이, 예, 표와 같았어요. 그게 실제로 이제 그 기사에 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예, LG텔레콤이 시장을 한 18.0% 정도 차지하고 있었어요.
KTF가 31.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SK텔레콤이 50.5%.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원으로 그릴 거니까 원은 360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18%다 그러면 수치로 0.18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텔레콤이 차지하는 부분은 360도 곱하기 0.18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면 도로 표현했을 때 360도 중에서 64.8도가 됩니다. LG텔레콤은 64.8도예요. 그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KTF는 360도 곱하기 퍼센테이지가 31.5%였으니까 0.315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360 곱하기 0.315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하시면 113.4도가 됩니다. 그래서 113.4도만큼을 그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50.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 전체의 반을 넘죠.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360 곱하기 0.50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 결과를 내면 181.8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면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 풀이에 그려놓은 것은 이것은 입체로 그렸죠. 해서 입체 파이 그래프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입체로 그려봤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만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51.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그 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1.5% KTF, KTF가 나머지 반의 반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SK텔레콤이 18% 차지하는 비율을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파이 그래프 원만 가지고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입체로 그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입체로 그렸을 때는 밑에 이렇게 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림자 부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원 위에 있는 부분이 살짝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원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짝 효과를 주는 게 좋겠어.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살짝 효과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 파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 그래프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